경기도 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의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임창휘 경기도 의원 그리고 황소연 취재 MC와 함께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합시다. 경기 동부의 반도체 AI 클러스터를 꼭 조성해야 됩니다. 네, 경기 동부 반도체 AI 클러스터 조성 왜 필요한 걸까요? 최근에 반도체와 AI가 전 국민의 관심 대상입니다. 이 첨단 기술도 그렇지만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죠.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그 회사의 주식들이 크게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코스피를 이끄는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반도체와 AI에 대한 기술이나 경제보다는 도시적 관점에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뽑자고 하면은 클러스터라는 단어와 도시 기반 시설, 인프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모은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도의 반도체와 AI 관련된 여러 시설들, 하나의 공장을 넘어서서 생산, 연구, 개발, 이 기능들, 그리고 거기에 컨설팅과 금융, 또 정부의 정책까지도 결합된 이러한 클러스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특히나 이 반도체나 AI는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공급하던 이 전력과 물, 그러니까 용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양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인프라를, 그러한 도시 기반 시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곧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시대죠.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AI 산업의 중심지지만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임창희 의원은 경기 동부에 반도체 AI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죠. 최근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경기도 용인에 국가 단위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국민들께 관심을 갖게 되느냐?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부지 면적만 해도 약 215만 평. 그리고 2042년도까지 투자되는 금액이 360조에 이릅니다. 굉장히 큰 이것만으로도 메가 프로젝트이면서 메가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반도체가 주는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변화와 성장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크게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준비를 경기도가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제적 의미 어느 정도, 그리고 파급력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국가산단이 아무리 규모가 크지만 이 용인만 바라보기에는 전체적인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좀 더 넓게 봐야 되는데요.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이 남부의 서쪽부터, 그러니까 화성, 평택, 그리고 수원, 그리고 용인, 이천에 이르기까지 이 경기도의 서쪽에서 동쪽까지 남부로 크게 도는 원형으로 이미 반도체의 생산 단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생산 단지들의 규모를 더해보면은 약 630만 평에 이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그 생산 유발 효과만 봐도 한 650조에 이른다고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산의 벨트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거는 연구, 기술 개발의 벨트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위쪽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수원, 광교, 그리고 성남의 판교, 용인, 기흥 이렇듯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첨단 산업에 있는 테크노밸리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기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용인 반도체 산다 이 단어 속에서는 이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 그리고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이제 전력 공급 문제가 언급되면서 지방 이전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었죠. 맞습니다. 사실 워낙 이 반도체랑 AI에는 크게 두 개의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전력이고요. 엄청난 양의 전력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은 용인 반도체 산단만 해도 약 10기가
그러면은 경기도 전체 쓰는 양의 20%에 해당하거든요. 아. 그렇게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음. 경기도는 지방에서 만든 전기를 가지고 올라오기 어려우니 오히려 전기를 생산하는 지방으로 이 반도체 산단을 이전하자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클러스터라는 거는 인프라, 그러니까 전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운영될 수 있는 사람들, 기술들, 그리고 이 공장도 생산 공장만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여러 이 기업들이 하나로 모여 있을 때 경쟁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 전력이 필요하니까 요거를 원전 옆으로 갈게. 요거를 태양광 발전소 옆으로 갈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하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역구가 광주시인데 현대 근데 관련 반도체 분야에서 광주시가 소외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반 시설에서 중요한 전력과 함께 용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은 용의 국가 반도체 산단에 들어가는 하루에 필요한 그 물의 양이 예. 하루에 100만 톤입니다. 하루에 100만 톤. 네. 하루에 100만 톤의 물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 물은 이제 광주에 있는 그러니까 팔당 상수원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광주는 그 50년 전에 팔당댐이 만들어지면서 서울과 경기도 이 수도권의 인구를 위해서 상수원으로서의 지금까지 희생을 해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공업용수까지도 이제 또 한 번의 희생을 또 헌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이 광주라는 곳을 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제한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 변화 속에서 반도체와 AI라는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 지역은 어떠한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될까? 사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공장에는 이 물, 용수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광주시의 희생이 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광주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불편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만약 관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예. 하루에 100만 톤을 보내기 위해서는 네. 2m짜리 구경 2개가 들어갑니다. 그 2개의 관로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그에 따르면은 팔당 댐에서 그 용인 산단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천을 따라가거나 도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로를 공사하면서 광주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요.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하루 100만 톤이라는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 광주는 이 규제가 더 강화되거나 지금의 더 합리화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현 씨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이 데이터 센터와 첨단 산업단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신데요. 경기 동부에 첨단 산업단지와 데이터 클러스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준희 상록 그린개발 전무에게 들어봤습니다. 현재 경기도 첨단 산업은 제조, 전력, 데이터 통신이 한 덩어리로 작동하는 산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경쟁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첨단 산업단지와 데이터 클러스터가 반드시 통합해서 계획되어야 되고 이를 통해 인프라 리스크는 낮추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계획 입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기도 동부 광주가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곳인데 흔히들 상수원 보호구역은 규제 지역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도관리형, 저배출형, 첨단 클러스터를 설계하기에 최적의 명분을 가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처럼 오염 부하가 상대적으로 적은 첨단 산업군을 클러스터의 앵커로서의 통합관리를 통해 규제를 충족하면서 동반 성장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적 표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입지적으로만 봐도 판교의 R&D 역량과 용인의 반도체 생산, 여주 이천의 소부장 생산, 거점을 잇는 최적의 연결고리인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도 45호선 등 라인을 통해서 주요 광케이블 간선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강원권을 잇는 저레이턴시 통신에 강점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경기도 동부는 규제 제약을 넘어서 연구, 생산, 연산이 하나로 묶이는
첨단 AI 산업 벨트의 핵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네, 또 이제 의원님께서 광주시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모델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기도의 남부에 이 생산 벨트와 함께 연구 벨트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한 가운데 광주가 있습니다. 예. 가령 저희 경기도에서 이제 용인과 여주, 이천에서는 반도체 생산 기지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성남의 판교와 또 하남 교산의 AI 신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AI의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기능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 한 가운데 있는 광주에는 사실은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는 그럼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예전 그 22년도에 여주에서 그 반도체 산단을 만들면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정부와 했던 어떤 상생안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총 11개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예. 그 중에 주요한 내용이 공장 증설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하수 처리장 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 그리고 상생 기금 등 예산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즉, 이 반도체 산단이 들어오면서 그냥 지역에 일부 물건을 팔아주거나 일정 부분 기금을 주는 걸 넘어서 가지고 예.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규제에 대한 개선, 정부와 합의를 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넘어가 필요한 시설들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광주라는 곳에 이 물과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와 AI와 관련된 첨단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단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친환경 그리고 수질 오염을 하지 않는 전제하에 이런 시설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제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단순하게 공장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는 크게 5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 산업인데요. 최근에 물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수, 정수, 그냥 상하수 이러한 과정에서 그 기존에 있던 시설을 전환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거기에 더 좋은 기술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가령 더 깨끗하게 물을 그러니까 정화를 할 수도 있고요. 하수된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기술들이 저희 광주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산업, 테크노밸리가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예.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이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HBM과 같은 메모리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 메모리가 모아 있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있어야지만 AI 산업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현재 서울과 경기 이 수도권의 문제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내 집 가까이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자파도 있을 수도 있고 소음도 있을 수도 있고 열섬도 있을 수가 있죠. 네. 저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이 놓기 어려운 시설을 오히려 이 경기도 동부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사람을 못 오게 하는 이런 지역에 대규모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지적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지역은 현재 이런 희성과 헌신으로 점점 지역이 쇠퇴해가고 있거든요. 네. 지역의 쇠퇴도 막고 또 이 경기도 수도권에 필요한 이 AI 반도체의 데이터 기반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논의를 함에 있어서 전력의 문제가 빠질 수 없는데요. 그렇죠.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 경기도와 서울의 경기에 있는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ESS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현재 우리 전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2시에서 4시 사이가 마치 정규 분포 모양처럼 볼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 증가하면서 이 2시에서 4시가 피크 태양이 가장 좋을 때 시간은 오히려 내려가서 그 M자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M자에서 이 기울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전력 수급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울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전력의 한계인 송전선의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수도권에 ESS를 대규모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입지 역시
지금 현재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 제한구역 우선적으로 검토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클러스터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는 반도체를 어떤 기술로 얼마만큼을 생산해서 얼마에 팔 것인가에 대한 기술과 경제 논의만 있지만 네. 사실은 향후에 점점 빨라지고 커질 이 산업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의 이 반도체 AI 클러스터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그 전략 안에서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공백을 메꾸고 거기를 오히려 중심성을 가질 수 있는 기능들을 결합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광주에 이 물산업과 데이터, ESS 그리고 이 반도체와 AI에 관련된 이 시설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 말씀하신 김에 광주 테크노밸리와 데이터 클러스터 구상을 함께 제시하셨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모습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 클러스터를 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그 예산 심의를 하면서 AI 국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 예. 경기도에 이제 인허가가 들어오거나 요구하고 있는 게 약 300개 그 데이터 센터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근데 막상 인허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너무나 제한적인 거죠.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그 클러스터 안에서 단순하게 데이터만 다룰 것이 아니라 그 전력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ESS와 같은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물과 관련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무래도 물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또 자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결합한 형태의 모델을 만들면 저는 이 경기도가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뒤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 경기 동부와 그리고 향후에 경기 북부의 그 미군 반역 공여 지역까지 잘 활용을 한다면은 경기도가 동북아시아의 반도체, AI 그리고 중간에 데이터의 거점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소연 씨 이번에는 경기도 AI국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이 AI 산업을 위한 데이터 클러스터와 테크노밸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수재 경기도청 AI 산업 육성과 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지금 세계는 AI 패권 전쟁 중입니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해서 세계 각국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AI 기술에 있어서 AI를 서비스하고 AI 기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데이터 클러스터와 집중된 테크노밸리가 클러스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친환경 AI 데이터 클러스터는 매우 중요한데요. 데이터 센터가 없이는 AI 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없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대량의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고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들이 집적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클러스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중국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연구소 인재들이 모여서 서로의 시너지를 스피일오버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그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가 앞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클러스터, AI 혁신 클러스터 정책과 그리고 피지컬 AI 확산센터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앞으로 대한민국 AI 상강 또 피지컬 AI 1등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 이제 광주시가 대한민국 반도체 AI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걸 추진하고 있을까요? 처음 시장은 이제 통합 용수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프라 그리고 클러스터의 중요성과도 연결이 되죠. 가령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2m 구경의 관로가 만들어질 때 적어도 그 관로가 만들어지는 하천과 도로를 좀 정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광주는 지속적인 규제로 인해서 난개발이 진행됐고 그로 인해서 하천 정비라든지 또 도로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예. 저는 이 국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때 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고 적어도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을 가져가는
물을 가져간다라는 것, 그리고 물을 저장하고 보관하기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는 이 광주에 역으로 이 물과 관련된 산업을 어떻게 집적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물산업이 점차 이 첨단 산업과 연결되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광주를 산업을 바라보면 매우 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광주에 있던 큰 기업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롯데 칠성이라든지 또 2차 반도체 밴드들이 다 광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규제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과연 광주에 어떤 산업을 남기고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물산업이 그 첫 꼭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도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또 산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사실 산업을 통해 가지고 이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산업이 들어오고 또 계획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교통 문제 그리고 지금 광주의 청년들이 가질 수 없는 일자리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 저는 그것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국가의 과제와 지역의 어떤 고민 이게 가끔은 상충되고 갈등이 일으킬 수 있지만 저는 역으로 그 국가의 과제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협력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에 충실히 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와 AI라는 산업에서의 가능성과 현재 경기도 동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광주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잘 결합해서 한꺼번에 확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창휘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연 취재 MC와 함께했습니다.